안녕하세요. 뉴스는 많고 맥락은 부족합니다. 복잡한 이슈를 배경부터 전망까지 쉽게 풀어보는 이슈 해설소 해우소입니다. 한국 경제가 2026년 2분기에 전분기보다 0.6%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에서는 예상보다 좋은 성장률이라는 평가와 함께 반도체가 한국 경제를 다시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건설업계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게는 물가와 대출이자 때문에 소비를 늘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가 성장했다는데 왜 국민이 느끼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걸까요? 이번 성장률은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반도체 수출이 전체 경제 지표를 끌어올린 착시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2분기 성장률의 의미와 한계, 반도체 호황기에 가려진 내수와 건설 경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숫자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2분기 한국의 실제 국내 총생산은 전분기보다 0.6%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7% 성장했습니다. 국내 생산뿐 아니라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 총소득도 전분기보다 3.6%,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좋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는 숫자 하나만 봐서는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성장률이 얼마인지뿐 아니라 어떤 산업이 성장을 이끌었는지, 성장의 혜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 2분기 성장의 핵심 동력은 분명합니다. 바로 반도체 수출입니다. 최근 글로벌 AI 투자가 확대되면서 GPU와 고대 여폭 메모리, 서버용 D램을 비롯한 첨단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AI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더 많은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GPU가 연산을 담당한다면 HBM은 GPU가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GPU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데이터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AI 시스템의 성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I 산업이 커질수록 HBM의 중요성도 함께 커집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글로벌 HBM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차세대 제품과 고객사 인증을 통해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과 수출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흐름을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글로벌 AI 투자 확대, GPU와 HBM 수요 증가, 반도체 가격과 수출 증가, 기업 매출과 이익 증가, 한국의 수출과 국내 총생산 증가. 이번 2분기 경제 성장률에는 이 구조가 강하게 반영됐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성장률이 올랐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GDP는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모두 합한 지표입니다. GDP가 증가했다는 것은 국가 전체의 생산활동이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GDP가 올랐다고 해서 국민 모두의 소득과 생활 수준이 같은 비율로 좋아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GDP는 평균적인 국가 경제의 크기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이 특정 산업과 기업에 집중될 수도 있고, 지역과 업종에 따라 체감 경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반도체와 일부 수출 대기업의 실적은 강하지만 건설업과 자영업, 일부 내수 제조업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경제 전체가 고르게 좋아졌다기보다 반도체가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린 선택적인 회복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2분기 0.6% 성장했으니 완전한 경기 회복이 시작됐다는 주장입니다. 판정은 절반만 사실입니다. 경제가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한 것도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산업이 함께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와 일부 서비스업은 개선됐지만 건설 투자와 비반도체 제조업의 회복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따라서 이번 성장률을 한국 경제 전체의 완전한 회복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한 표현은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늘면 국민 모두의 소득도 바로 증가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도체를 수출해 발생한 이익은 우선 기업에 들어갑니다. 기업이 그 이익을 국내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신규 채용, 임금과 성과급, 협력업체 발주에 사용해야 경제 전체로 효과가 확산됩니다. 기업 이익이 늘어 정부의 법인세 수입이 증가하면 복지와 인프라 투자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해외 공장 투자나 현금 확보에 집중하거나 자동화 투자 비중을 높이면 국내 고용과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실적은 좋아졌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체감 경기는 그대로인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반도체 기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그 이익이 국내 투자와 일자리, 임금, 소비로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실질 국내 총소득이 지난해보다 15.6% 증가했으니 국민의 월급도 그만큼 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실질 국내 총소득은 우리 경제 전체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처럼 수출품 가격이 유리하게 움직이면 같은 양을 수출해도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의 소득이 늘어난 것과 개별 가구의 월급이 늘어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증가한 소득은 기업과 근로자, 주주, 정부 사이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분배됩니다. 어떤 가구는 성과급과 투자 수익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건설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평균적인 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모든 국민의 통장 잔액이 함께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경제가 성장했다는데 왜 건설업은 여전히 어려울까요? 건설업은 반도체와 전혀 다른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건설업은 금리와 공사비, 부동산 경기, 금융시장에 매우 민감합니다. 원자재와 인건비가 오르면서 공사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사업비를 조달하는 금융비용도 높아졌습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부담이 남아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착공과 신규 수주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글로벌 AI 수요에 도움을 받고 있지만 건설업은 국내 부동산과 금융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한국 경제 안에서도 반도체는 여름인데 건설은 아직 겨울인 이유입니다. 자영업과 내수 경기도 비슷합니다. 수출이 증가해도 가게가 소비를 늘리지 않으면 음식점과 소매업, 서비스업의 매출은 빠르게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가게는 식료품과 주거비, 교육비, 대출이자 부담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소득이 조금 늘더라도 필수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 실제 소비 여력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과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물가와 금리 부담을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발표하는 성장률과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 사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하나의 온도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도체와 AI 관련 산업은 매우 뜨겁습니다. 수출 대기업과 일부 금융 전문 서비스업도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반면 건설과 지방 부동산, 영세 자영업, 비반도체 중소 제조업은 낮은 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간 격차가 커지면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와도 사회 전체의 만족도는 낮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진짜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려면 반도체의 온기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돼야 합니다. 첫 번째 경로는 설비 투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생산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면 반도체 장비와 소재, 부품 업체의 수주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과 임금입니다. 신규 채용과 임금, 성과급이 증가하면 가계 소득이 늘고 소비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수입니다. 기업 이익 증가가 정부 세수로 이어지면 복지와 인프라, 지역경제 지원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연관 산업입니다.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면 전력기기와 냉각 장비, 건설과 물류 등 관련 산업에도 새로운 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제대로 작동하면 반도체 중심의 회복이 경제 전체의 회복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경기 순환 산업입니다. 수요가 강할 때는 가격과 기업 이익이 빠르게 증가하지만 공급이 늘거나 수요가 둔화하면 가격도 빠르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AI 투자 속도가 느려지거나 메모리 공급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반도체 호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갈등도 변수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은 미국의 AI 시장과 중국의 생산 수요 기반을 모두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무역 규제가 강화되면 투자와 수출 전략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과 국제 유가도 중요합니다.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 실적에 유리할 수 있지만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가격을 높여 물가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기업 생산비와 가계 교통비, 난방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유지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성장과 물가, 환율과 가계부채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수출 기업보다 대출 비중이 높은 가계와 자영업자, 건설업체가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호황이 내수까지 확산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기업의 투자와 채용이 증가하고 협력업체 수주가 늘어나면 가계소득과 소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건설도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투자를 통해 새로운 수요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경제는 반도체 중심의 회복에서 보다 폭넓은 경기 확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출은 강하지만 체감 경기는 계속 부진한 시나리오입니다. 반도체 수출과 대기업 실적은 좋아도 건설과 자영업, 중소기업이 살아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장률은 높은데 국민은 경기가 좋다고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산업과 소득, 자산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사이클이 예상보다 일찍 둔화되는 시나리오입니다. AI 투자가 조정되고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면 수출과 기업이익, 설비 투자, 세수가 동시에 약화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성장률도 빠르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호황기에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 동력을 다변화하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지표를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반도체 수출 증가가 가격 상승뿐 아니라 실제 물량 증가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국내 설비 투자가 실제로 확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수주와 고용이 증가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넷째, 민간 소비와 서비스업 매출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째, 건설 수주와 착공, 미분양,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표가 안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물가와 기준금리, 가계대출의 흐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지표들이 동시에 개선돼야 한국 경제가 전면적인 회복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2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보다 0.6%,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성장한 것은 분명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반도체와 AI 관련 수출이 한국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는 점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실제 국내 총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도 국가 전체의 소득 여건이 개선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성장은 반도체와 일부 산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건설과 비반도체 제조업, 자영업과 일부 내수 분야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를 한국 경제가 완전히 살아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반도체가 경기 회복의 출발점을 만들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진짜 경기 회복은 GDP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되고 가계소득과 소비가 늘어나며 건설과 중소기업, 지역 경제까지 회복될 때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이 시작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경제의 2분기 0.6% 성장은 반도체가 만든 긍정적인 결과지만 그 온기가 내수와 건설, 국민의 생활까지 확산됐는지는 아직 더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반도체만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이슈를 배경부터 전망까지 쉽게 풀어보는 이슈 해설소 해우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